1940년대에 그 당시에는요, 그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진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결핵이나 콜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항생제로서 세균을 죽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체 스스로가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인체 면역에 관심이 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 전염병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향이 연구가 돼 있었는데요. 그 인체 면역에 관련된 그 분야에서 셔도 로렌스 박사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면 그 사람의 면역이 전달이 될까? 면역이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 실험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핵에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결핵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주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사를 맞은 사람은 원래 없던 면역력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는 백혈구 속에는 면역력을 전달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요소를 트랜스펙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설이었죠. 그래서 초유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가 피로서 연구를 하다가 이 피로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꾸준하게 연구를 하다가 1980년대 초유에서 트랜스펙타를 발견하였습니다. 초유에도 포유류도 새끼를 낳을 때 초유를 통해 가지고 이 트랜스펙타를 전달을 하는구나, 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1990년대에는 당시 1981년도부터 에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에이즈 간염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뽑아 가지고 하는 연구는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하지 않는 추세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찾다가 이 트랜스펙타를 초유에서 추출하는 데 성공한 포라이프 리서치에서 이것을 추출하는 것을 특구로 해가지고 회사를 창립한 것입니다. 포라이프 회사가 2003년에는 이 젖을 먹이는 포유류뿐만이 아니라 알을 낳는 조류도 이 알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펙타를 전달을 하는구나 라면서 달걀 난항에 트랜스펙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포라이프 회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사실을 보고는 포라이프 회사가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종과 종 사이에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간을 이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을 이식을 할 때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식된 사람한테 가서 제대로 잘 작동을 할지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굉장히 관심사고 잘 지켜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예 종이 틀려요. 인간과 포유류 이런 종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가 없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펙타가 뭔가 라고 했을 때는 면역 체계를 위해서 면역 체계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의 초유와 닭의 난항에서 추출한 단백질과 펩타이드입니다. 그러면 왜
어미는 새끼에게 면역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왜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새로 태어난 아기는 면역 체계가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그리고 면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면역 정보를 물려받아야지만이 생존이 안전한 것입니다. 언제 바이러스가 침입할지 모르는데 얘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쌓여야 되는 이 면역 체계도 군인 체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이 보장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미가 새끼에게 면역 정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연이 트랜스펙타를 우리 생명에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포유류는 태반과 초유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하고 조류와 파충류, 어류는 알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선물을 받고 아기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초유는 과연 무엇인가? 초유는 소가 출산 후에 12시간에서 16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 안에는 지방, 탄수화물, 성장인자, 효소 억제인자,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시드, 사이토카인, 비타민, 미네랄 등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좋은 살균을 하고 여과를 거친 다음에 건조를 해서 트랜스펙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트랜스펙타를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여과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포라이프가 활용하고 싶은 주요한 성분은 뭐냐면 바로 펩타이드와 단백질인 것입니다. 이 단백질을 트랜스펙타를 추출하는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인 것인 거죠. 이게 특허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모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라이프에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브랜드는 전무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포라이프에서 트랜스펙타를 추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 트랜스펙타를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냐면 활성 상태의 트랜스펙타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제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야의 연구를 전달 적합 인자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랜스펙타의 기능과 특성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고도로 정교한 장비가 필요한 생산 공정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세 가지 특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트랜스펙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크기가 어떤지, 어떤 종류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체적 종류의 파악인 것입니다. 트랜스펙타가 그냥 아무거나 다 트랜스펙타가인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트랜스펙타인가 그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분자 단위에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교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트랜스펙타를 식별하는 노력을 이 세 가지 기법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아미노산 분석 기법인데 이것은 어떤 구성 성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뭡니까? 단백질을 쪼개면은 펩타이드고 그 펩타이드를 쪼개서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인 거죠. 그 아미노산 수준에서 이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내고 사이즈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크기를 알아내는 기법입니다. 크기를 알아내는 이 기법이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분석해서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그 크기를 식별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트랜스펙타는 분자 단위의 연구인 것입니다. 네, 목적은 초유에서 최고의 트랜스펙타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네, 분자 단위 연구를 할 때는 대학과 연계를 합니다. 포라이프 회사만으로도 되지 않을 때는 아주 고급 인력과 기술 장비들이 있는 유타 대학, 노스웨스트, 미네소타, 콜로라도 대학 이런 유수의 대학과 함께 굉장히 정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단백질 유전 정보학이라는 것입니다. 화학적 지문으로 성분을 식별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단백질 유전 정보학이 뭔지 제가 처음 듣는 용어라서 구글이나 유튜브에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글말로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것이 너무나 최신 기술이고 최신 과학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검색되는 것이 없고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되는 영어로 그냥 쭉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화학적 지문, 그 성분을, 단백질을 분석해내는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너무 까다로운 아주 디테일한 그 부분까지 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할 때 사람마다 다 지문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펙타의 지문도 화학적으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누구의 지문이다, A 사람의 지문이다, B 사람의 지문이다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라이프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트랜스펙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첨단의 기술력과 연구로 아직까지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는 양질의 펩타이드를 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첨단의 과학 기술인 것입니다. 정말 이걸 보고 진짜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는 단백질의 펩타이드의 구성 성분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트랜스펙타를 추출하고 최고의 트랜스펙타를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정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트랜스펙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그 작용하는 방식을 봤을 때는 트랜스펙타는 인식하고 반응하고 기억한다입니다. 근데 이 반응은 어떻게 트랜스펙타가 반응을 하느냐? 트랜스펙타는 위험 물질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대식세포나 NK세포,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결과치는 있으니 나중에 다른 것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식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물질인 것이죠. 여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T세포를 대표되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이 말은 뭐냐면 T세포가 면역세포의 사령관입니다. 여기에 이제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면역 체계가 이제 달라지는데 면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높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 중심을 잡아서 균형 있게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IQ가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활성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없을 때는 도움 T세포를 진정시켜 가지고 과잉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최근의 실험에 의해서 이것을 한 건데, 그리고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잉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알레르기나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들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이 근간이 바로 트랜스펙타는 이 인식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기억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면역은 뭐냐면 기억하는 면역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면역이 있는데, 한 번 당한 거 두 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면역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기억을 어떻게 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IgA로 대표되는 항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신 연구를 보면 이 트랜스펙타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면역은 위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 향상은 이제 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트랜스펙타가 들어가면 위장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트랜스펙타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세포의 NK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003년의 연구에서는 437%를 올린다는, NK 세포의 활동성을 올린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 장비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2018년 최신식 설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유세포 분석이라고 합니다. 유세포는 플로사이토메트리, 그러니까 움직이는 세포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트랜스펙타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NK 세포 활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시각화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정량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 수를 카운트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전에는 437%라고 했는데, 이게 트랜스펙타를 먹고 났더니 거의 100배 가깝게 이 NK 세포의 활동성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487%는 거의 4배, 5배지만 100배라는 것은 몇 배입니까? 거기에 5배 곱하기 20.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더니 이것은 정말 확연하게 좋아진다는 것이 최신식 연구가 더 밝혀낸 것인 겁니다. 2018년의 연구예요. 그리고 이것이 트랜스펙타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잘 하느냐를 그 실험에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한 실험이 뭐냐면, PHA 처리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자기이지만 위험하지 않는 물질 처리를 한 것인 거죠. 이것은 FDA 승인을 받은 도움 T세포 측정 기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자기를 공격을, 위험하지 않은데도 비자기인 거를 막 공격하면은 꽃가루에 대해서 우리가 과잉으로 대응하는 것이 알러지잖아요. 그렇듯이 위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잉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가 너무 과잉이 돼도 우리 몸은 힘든 것인데, 그것을 잘 인식해서 너는 위험하지 않으니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움 T세포를 진정시켜서 내 면역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확연하게 이렇게 실험에서 결과로 나온 입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잘 인식한다. 내 몸에 유익한 거, 불리한 거를 잘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펙타가 어떻게 잘 기억하느냐,
이것을 IgA가 증가한 걸로 이것을 입증해낸 것이죠. 왜냐하면 면역 글로불린 Ig가 면역 글로불린을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그 항체가 면역을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트랜스펙타를 작년에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그 연구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확인했던 것은 트랜스펙타를 먹고 나면 대식세포가 증가하고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IgG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방식을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트랜스펙타의 목표는 뭐냐면 면역 체계의 균형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우리 인간을 위협할 때 이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을 높여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몸이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은 기억해내지 못하죠. 처음 만나는 애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내가 처음 만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던 것이든 기억하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위험하다면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면 비자기를 하더라도 공격하지 않는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랜스펙타를 먹으면 어떤 위로운 점이 있느냐, 바로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위험하다면 내가 이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높여준다.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펙타가 프리오바이오틱스 역할도 해서 항상 그 면역은 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관의 어떤 소화기에서의 그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가 트랜스펙타가 프리오바이오틱스 역할도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면역체계의 균형, 그 균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코로나든 어떤 새로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든 우리의 면역체계가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트랜스펙타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랜스펙타를 통해서 건강한 면역, 건강한 생활을 앞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